안녕하세요. 케어워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모두들 마무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핵심 키워드 쪽집게 문제풀이 3-1강 제3장 기본 요양보호 강론 1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이 제3장도 길어서 1과 2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령은 잘 아시지요? 제가 핵심 키워드 또는 짧은 문장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는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관찰. 식사 관찰.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사항으로는 사례, 구토, 청색증이 있습니다. 특히 청색증이 중요한데 새파랗게 질리는 현상을 말하지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청색증은 아마 이물질이 기도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색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은 잘 아시죠? 의식 있는 질식사 뒤로 가서 백허그 형태로 2, 3차례 실시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물질이 기도에 끼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임리법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경관유동식. 이 경관유동식은 삼키는 능력이 없는 그런 의식장애자에게 주는 식사지요. 비위관 유동식이라고도 하고 위관 유동식이라고 합니다. 비위관, 즉 코에서 코비, 위위자, 코에서 위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을 통해서 유동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 식사. 편마비 대상자 식사 때는 항상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눕게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식사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침대 머리 올린 자세. 식사하는 자세죠. 침대 머리 올린 자세. 침대 머리를 약 30도에서 60도 올리고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식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 입맛 없다. 입맛 없다. 대상자가 입맛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반찬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입맛 없다 하면 반찬 색깔 예쁘게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숟가락. 숟가락의 사용 방법이죠. 숟가락에 밥을 전체를 뜨는 것이 아니라 약 3분의 1 정도만 떠서 입술 중앙이 아니라 입술 옆쪽으로 해서 대상자에게 먹여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 30분. 식사 후에는 한 30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하는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관 영양 돕기.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이것을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경관 영양 돕기. 대상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양주머니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씻는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틀린 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다. 그리고 영양주머니의 위치는 위장보다 높게. 그래야 위장으로 내려가겠죠. 위장보다 높게. 그 다음에 비위관 역류. 비위관이 역류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비위관이 열려있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려 있으면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다음 비위관이 빠졌다고 해서 절대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밀어넣거나 삽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위관 빠져.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밀어넣거나 삽입해서는 안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약 돕기.
요양보호사가 투약을 도울 수 있는 약으로는 경구약과 외용약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구약, 외용약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가루약. 가루약은 숟가락에 약간의 물을 녹여서 투약하는 게 좋습니다. 뭐 흔히들 잘 아시지요? 그런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루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한다.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다음 알약은 약뚜껑에 먼저 따라서 손으로 옮겨야 됩니다. 바로 손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약뚜껑에 먼저 따라서 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손에 닿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물약은 뚜껑 위가 바닥에 가도록 놓아야 됩니다. 뚜껑을 뒤집어 놓으라는 얘기죠. 뚜껑 위가 바닥에 가도록. 그리고 라벨이 붙은 쪽에 손바닥 안으로 와야 됩니다. 물약 같은 것을 따르다가 흐르게 되면 라벨에 붙어 있는 정보가 지워질 수 있으므로 손바닥 안으로 넣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안약은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 위치에 투약해야 됩니다.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 위치입니다. 그리고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연고는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2cm 정도 짜서 넣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 이 안약과 안연고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안약과 안연고 투약은 그림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것이 오른 눈인가 왼 눈인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므로 이 그림 문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약은 귓바퀴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후상방입니다. 귀약하면 귓바퀴 후상방으로 잡아당긴 뒤 투약을 해야 됩니다. 수액병은 반드시 심장보다 높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제거한 다음에 절대 비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비비라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절대 비벼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약보관은 약은 항상 햇볕과 습기를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햇볕과 습기를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 보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항문 닦을 때는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휠체어 잠금. 휠체어를 잠궈야 될 경우 4가지가 있죠. 탈 때, 내릴 때, 그리고 보관할 때,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 이 4가지 경우입니다. 탈 때, 내릴 때, 보관할 때,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을 때 항상 휠체어를 잠궈야 됩니다. 다음 편마비 대상자 화장실 이용 돕기에서는 휠체어에 놓는 위치가 자주 나오지요. 편마비 대상자 화장실 이용 돕기. 휠체어를 항상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방향으로 비스듬히 놓아야 됩니다. 이 휠체어, 이 편마비 왕자 화장실 이용 돕기 이것도 그림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왼마비인가 오른손 마비인가 를 잘 판단하셔서 휠체어의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이건 그림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침상 배설 돕기에서는 변기를 먼저 따뜻한 물로 데운다. 이런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 그래야 변이나 요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기가 차면 변이나 요의가 감소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동 변기 높이는 항상
침대와 같게 해야 됩니다.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와 같게.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약 30에서 45도. 건강한 쪽 35도, 30에서 45도 방향으로 비슷하게 놓아야 됩니다. 휠체어하고 똑같습니다. 이동 변기나 휠체어는 항상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놓아야 됩니다. 다음 미지근한 물 하게 되면 이거를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관략근 이완으로 변이나 요일을 느끼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이나 요일을 느끼게 도와주는 방법. 그러면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가 젖었을 땐 답은 바로 갈아준다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 갈아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갈아준다.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아래쪽에 놓아야 됩니다. 방광보다 높게 되어 있으면 역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리고 소변량과 색깔은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쪽. 그리고 소변 양과 색깔을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체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 연결관. 소변 주머니 연결관은 항상 꺾여 있나 눌려 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치도뇨관. 유치도뇨관은 반드시 강제로 빼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뺐을 경우에는 요도 점막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치도뇨관의 교환이나 삽입, 방광 세척 이런 것은 결코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해서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칫솔은 자루가 두꺼운 것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잡기에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칫솔모는 부드럽고 적당히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모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것. 이 닦기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윗니 잇몸부터 닦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윗니 잇몸부터 닦는다. 다음 칫솔질은 45도 각도. 칫솔질은 45도 각도로 3분간 원을 그리듯이. 칫솔질 하게 되면 45도 각도로 3분간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의치보관은 항상 찬물에 넣어야 됩니다. 따뜻한 물에 넣게 되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안 좋고 특히 표백제라든가 치약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치는 찬물에 넣어서 보관한다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3-1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